자, 여러분. 딱 5분만 집중하시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10조 투자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딱 5분입니다. 현대차가 엄청난 돈을 씁니다. 그것도 자동차 공장 짓는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세계 손꼽히는 자동차 그룹이 텅 빈 허허벌판에 자동차도 아닌 걸 만든다고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투자를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갑자기 현대차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블룸버그를 비롯한 글로벌 경제 매체들이 일제히 주목한 이 발표의 무대는 바로 새만금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공식 선언한 이 계획의 이름은 새만금 미래 산업 클러스터 프로젝트예요. 근데 왜 지금일까요? 왜 하필 새만금일까요? 그리고 현대차가 진짜 노리는 게 뭔지, 우리한테는 뭐가 남는 건지 오늘 이 세 가지를 완전히 파헤쳐 드릴게요. 다 보시고 나면 이래서 그런 거였구나 하실 겁니다. 먼저 새만금이 뭔지부터 짚고 갈게요. 새만금은 전라북도 군산, 김제, 부안에 걸쳐 있는 간척지입니다. 서울 면적의 절반이 훌쩍 넘는 땅이 바다를 메워서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 개발 계획이 세워진 게 199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 30년이 넘도록 곧 뭔가 될 것 같은 땅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혹시 새만금 방조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땅은 뭐가 들어섰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대부분이 텅텅 비어 있거든요. 수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겠다 했다가 빠졌어요. 그런데 왜 현대차는 이 땅을 골랐을까요? 이걸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여러분이 집을 짓고 싶은데 서울 한복판은 땅값이 너무 비싸고 기존 건물도 다 부수고 지어야 하잖아요. 근데 외곽에 엄청 넓은 빈 땅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처음부터 내 설계대로 지을 수 있다면 답은 명확하잖아요. 현대차가 바로 그 선택을 한 겁니다. 새만금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걸 그릴 수 있는 도화지였던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나와요. 현대차가 이 빈 도화지에 그리는 그림, 그게 단순한 공장이 아니에요. 하나의 도시를 설계한 겁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현대차가 새만금에 짓겠다고 발표한 것들 크게 세 가지예요. AI 데이터 센터, 수소 생산기지, 그리고 로봇 공장. 처음 들으면 자동차 회사가 왜? 싶으실 텐데 이게 사실 엄청나게 치밀한 계산에서 나온 거라는 게 파면 팔수록 보여요. 첫 번째,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현대차가 지금 가장 공들이는 게 뭔지 아세요? 자율주행이에요. 근데 자율주행이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차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 판단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해요. 수많은 차량이 매초 쏟아내는 주행 데이터, 사고 데이터, 날씨 데이터, 이걸 담아두고 학습시킬 거대한 두뇌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데이터 센터인데 이게 진짜 전기 먹는 하마예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 전기세만 천문학적으로 쓰거든요. 현대차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전기 많이 나는 곳에 데이터 센터를 짓자는 거예요. 새만금, 특히 서해안 쪽은 바람이 강하고 일조량도 좋아서 풍력, 태양광 발전 조건이 국내 최고 수준이에요. 재생에너지로 데이터 센터를 돌리면 전 세계 기업들이 사활을 거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 목표인 아리백을 달성하는 데도 유리하거든요. 일석이조인 거죠. 두 번째, 수소 생산기지입니다. 현대차 하면 수소차, 넥소 생각하시는 분 많으시죠? 근데 이번 건 그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까지는 수소를 사다 쓰는 구조였거든요. 수소를 생산하는 건 다른 회사가 하고 현대차는 그걸 차에 넣어서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엔 아예 직접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면 치킨집이 닭을 납품받아서 팔다가 이제 직접 양계장을 차리겠다는 거예요. 원가를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되고 남한테 휘둘리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새만금에 짓는 수소 생산 방식은 물을 전기로 분해해서 수소를 뽑아내는 방식이에요. 탄소 배출이 없는 이른바 그린 수소죠. 지금 전 세계가 이 그린 수소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국제에너지기구는 앞으로 생산 비용이 지금보다 크게 내려올 거라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현대차가 지금 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하면 딱 그 비용 하락 타이밍에 가동을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옵니다. 이 수소, 차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앞서 얘기한 AI 데이터 센터 전력 안정화에도 쓰고 로봇 공장 에너지원으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거든요. 세 개의 프로젝트가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완결된 생태계, 그게 현대차의 진짜 청사진입니다. 세 번째, 로봇 공장입니다. 자, 여러분,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시죠? 두 발로 걷고 뛰고 심지어 공중제비까지 도는 그 로봇 회사요. 현대차가 이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왜 자동차 회사가 로봇을 사냐고 했잖아요. 이제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현대차가 꿈꾸는 건 피지컬 AI입니다.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그 두뇌가 실제 세계에서 움직일 수 있는 몸이에요. 챗GPT처럼 말만 하는 AI가 아니라 공장에서 용접도 하고 집에서 청소도 하고 병원에서 환자를 돕는 AI. 그게 피지컬 AI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현대차 공장에는 수천 명의 노동자가 있어요. 공장 자동화가 계속되면 언젠간 그 자리를 로봇이 채울 거잖아요. 그 로봇을 남이 만든 거 샀을 건가요? 아니면 직접 만들어서 쓸 건가요? 당연히 직접 만드는 게 낫죠. 거기서 더 나아가 그 로봇을 다른 기업한테도 팔 수 있잖아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빅테크들이 일제히 뛰어들고 있는 로봇 시장.
현대차는 이 시장에서 늦은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거든요. 자동화 공장 운영 노하우, 보스턴 다이내믹스 기술력, 그리고 새만금이라는 생산 기지까지 갖추게 되는 거니까요. 이제 왜 이 투자가 단순한 공장 투자가 아닌지 보이시죠? 자, 이제 우리한테 직접 와닿는 얘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정부 발표 보면 이 프로젝트로 수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해요. 근데 잠깐만요.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다면 그간 맞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사람이 별로 안 필요해요. 로봇 공장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자동화를 위한 공장에 사람이 수만 명 필요하다. 언론에서는 이렇게 보도하지만 실제로는 좀 다른 그림을 봐야 해요. 직접 고용은 솔직히 제한적일 거예요. 이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아마존, 구글 같은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도 직접 운영 인력은 생각보다 훨씬 적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갯벌에 돌멩이를 떨어뜨리면 직접 맞는 곳은 작아요. 근데 파문은 훨씬 넓게 퍼지잖아요. 현대차라는 거대한 돌멩이가 새만금에 떨어지면 직접 고용보다 훨씬 큰 파문이 생겨요. 현대차 협력사들이 따라 들어오거든요. 부품사, 소재사, 물류사, 그리고 이 사람들 먹여 살릴 식당, 카페, 병원, 학교. 이게 진짜 일자리 효과예요. 울산이 어떻게 됐는지 보면 알잖아요. 현대차 공장 하나가 들어갔는데 지금 울산 시민 전체의 먹고 사는 기반이 그게 됐잖아요. 새만금이 그 다음 버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첫 번째 리스크,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아직 안 돼 있어요. 현대차가 새만금에서 녹색 전기로 데이터 센터를 돌리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새만금 풍력, 태양광 인프라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공장은 먼저 지어지는데 전기가 제때 공급이 안 되면 건물만 덩그러니 서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인프라 타이밍 문제, 이게 첫 번째 리스크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 글로벌 경기 변동성이에요. 현대차 실적, 요즘 나쁘지 않죠. 하지만 자동차 시장은 금리와 경기에 민감해요. 미국 관세 이슈, 중국 전기차 공세, 여기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 이 거대한 투자를 유지할 여력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주요 국제기구들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계속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 이 변수는 무시하기 어려워요. 세 번째 리스크, 새만금 징크스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무서운 리스크예요. 새만금은 수십 년간 수많은 대형 투자 발표가 있었어요. 외국 기업 유치, 경제자유구역, 국제행사 유치. 근데 결과는 어땠나요? 발표할 때의 기대에 한참 못 미쳤잖아요. 현대차가 이번엔 다르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저는 이 프로젝트 된다고 봐요. 단조건이 있어요. 현대차가 이번에 과거 새만금 프로젝트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자기 돈으로 한다는 거예요. 과거 프로젝트들은 외국 기업 유치하겠다, 정부 예산 넣겠다,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현대차가 직접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돈이 들어가면 달라요. 돈 날리기 싫으니까 제대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타이밍도 맞아요. AI 데이터 센터 수요는 앞으로 한동안 계속 폭발할 거예요. 로봇 시장도 지금 초입이고요. 수소 생산 단가도 내려오는 추세예요. 세계의 파도가 동시에 밀려오는 타이밍에 새만금이라는 서핑보드를 올라탄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리스크들은 관리해야 해요.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깔아줘야 하고 협력사들이 따라 들어올 수 있게 규제 완화도 필요해요. 이게 안 되면 현대차 혼자서 완성하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현대차는 자동차 회사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AI, 로봇, 에너지. 이 세 가지 미래 산업을 동시에 잡는 플랫폼 기업이 되려는 거예요. 새만금은 그 변신의 무대인 거고요. 이게 성공하면 새만금은 진짜로 한국판 실리콘밸리가 돼요. 테슬라가 텍사스 기가팩토리로 기업 가치를 통째로 바꾼 것처럼 현대차도 새만금으로 그 도약을 노리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혹시 전북, 군산, 익산 쪽에 사시는 분 계세요? 또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 아니면 취업 준비 중이신 분? 이 프로젝트가 현실화되면 영향받는 분야가 꽤 많아요. 부동산은 새만금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서서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요. 아직 초기라 단기 투기는 위험하지만 긴 호흡으로 바라본다면 주목할 만한 지역이에요. 취업 측면에서는 AI 엔지니어,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자, 수소에너지 전문가 수요가 폭발할 거예요. 직접 고용이 많지 않더라도 그 자리들은 고연봉 전문직 일자리거든요. 지금 학생이신 분들, 이쪽으로 진로를 설계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투자자분들, 현대차 주식은 이미 이 발표 이후 반응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직접적인 수혜는 협력사들에서 나올 수 있어요. 로봇 부품사, 수소 소재 기업들, AI 인프라 관련 중소기업들 위주로 공부해보실 만해요. 단, 저는 투자 전문가가 아니니까 종목 추천은 못 드리고 방향만 잡아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느냐 마느냐 결국은 실행이에요. 발표는 누구나 해요. 현대차가 실제로 삽을 뜨는지, 정부가 약속한 인프라를 제때 깔아주는지 저도 계속 팔로우업 할 거거든요. 오늘 정리 한번 해볼게요.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 이건 자동차 공장이 아니에요. AI 두뇌,
수소 심장, 로봇 몸통을 한 곳에 만드는 미래 산업 도시 프로젝트예요. 리스크는 분명히 있지만 자기 돈이 들어갔고 타이밍이 맞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새만금 프로젝트의 최대 변수, 바로 중국 문제를 다뤄볼 거예요. 중국이 이미 로봇 시장에서 세계 1위를 노리고 있거든요. 현대차가 새만금 공장 다 짓고 나면 중국산 로봇이 절반 가격으로 시장을 치고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전쟁, 현대차가 이길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가져올게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새만금 된다 팀이세요? 아니면 또 발표만 요란한 거 아닌가 팀이세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의견이 다음 영상 주제에 반영됩니다.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에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